지금 인사 담당자 몇 년 차로 재직하고 계신가요? 제가 이제 채용 담당자로는 5년 차로 근무 중에 있어요. 한 5년 정도? 인사팀에 입사한 지 3개월 차. 3년 차입니다. 예. 4년차 대리로 일하고 있습니다. 6년 차. 저는 3년 차. 3년 차입니다. 6년째 재직 중입니다. 소통 능력이 좀 원활한 친구를 많이 선호하는 것 같고, 그 능력이 뭔가 이제 조금 부족하다 싶은 친구는 불합격하시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회사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지원자, 조사를 얼만큼 많이 했는지가 그게 정성적인 요소가. 두 번째로는 본인에 대한 확신이 있는 지원자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좀 미리 파악을 하고 그 직무와 관련해서 좀 준비가 잘 돼 있는 지원자들, 신입 같은 경우는 회사에 맞춤형 지원은 하기 힘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의외로 저희 이제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 보면은 그 학교 생활을 하면서도 그 맞는 어떤 프로젝트라든지 우리 회사와 맞는 그런 활동을 해왔던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 일단 1차적으로 제일 선호합니다. 네. 지원하는 목적이나 동기가 좀 명확한 지원자를 가장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역량이라는 거는 부족할 수도 있고, 그리고 산업에 대한 지식도 부족할 수는 있는데, 내가 왜 이걸 하고 싶은지, 그리고 그 하고 싶은 의지랑 생각이 있으면은 그거를 만들어주는 거는 저는 회사에서 충분히 만들어줄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하거든요. 경력 있는 신입을 많이 선호한다라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경력 있는 지원자를 선호하고 합격률도 높은 편인가요? 그냥 신입이신 분들보다는 업무에 대해서 좀 더 바로 적응하실 수 있고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유리한 부분이 있기는 한데요. 그렇다고 해서 합격률이 더 높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경험 있는 신입을 더 좋아하는 스타일이긴 한데, 단기간에 뭐 아르바이트라도 직무와 연결시켜서 필요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으시다면 네,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중고 신입분들 아무래도 그냥 신입분들보다는 조금 더 추구하고 있긴 하죠. 그럼 그 친구들이 지원을 했을 때 실제로 합격률도 높은 편인가요? 합격률도 다른 신입들보다는 조금은 더 높은 편이긴 해요. 장단점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자기만의 게 만들어진 부분에서의 장점은 있지만, 반대로 그게 우리 회사랑은 좀 안 맞을 수는 있거든요.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좀 다르다라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또 모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 회사랑 처음 같이 만들어가면서 우리만의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으로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좋다 안 좋다라고 말씀드리기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왜냐면은 중고 신입이라고 하면은 잠깐 앞에서 겪었던 사회생활이 왜 그만두고 이쪽으로 오게 됐는지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하겠죠. 중고 신입이라고 해서 선호하는 건 아니고, 경력이 있는데 정말 그 경력을 의미 있게 수행했는지를 보거든요. 그 경력이 정말 의미 있게 보낸 경력자라고 하면 합격률이 높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런 말을 들으면 사실 생신입 친구들은 많이 걱정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럼 이 친구들은 어느 부분을 채워 넣어야 합격률도? 만약에 이제 사회생활 경험이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관련 직종에 대한 자격증이라든지 어학 부분들을 좀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하실 게 필요할 것 같고, 그런 게 없다고 하면 지원한 동기에 대해서 자기소개서가 가장 중요하다 보니까 그거를 얼마나 이제 비중 있게 썼는지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하나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그 쌓아오는 직무의 흐름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통일성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를테면은 자격증 하나를 취득하더라도 어떤 지원자는 뭐 유통 쪽 자격증을 취득했는데 갑자기 뭐 IT 쪽 자격증을 취득했다던가 이렇게 되게 중구난방인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을 보면 확실히 뭔가 뭘 하고 싶어 하는지 자소서에 이렇게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반면에 정말 내가 만약에 마케팅을 하고 싶다 하면 마케팅 쪽으로 인턴을 쌓는다든지 뭐 아니면 GA 자격증을 취득한다든지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 한기를 많이 갖는지,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이건 평소에 생각하는 부분은 너무 거창하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도전, 열정, 그리고 이 회사의 성장성을 보고 지원했다는 거는 사실 누가 봐도 만들어낸 얘기잖아요. 그런 것보다는 솔직한 부분이 조금 더 저는 장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직무에 지원을 하는 이유가 성과가 너무 명확하게 보여서 지원했다. 예를 들어 영업에 지원한다고 하면은 금전적인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이런 부분에서 가장 잘 맞다고 생각해서 지원했다 라고, 이런 솔직한 부분들이 저는 오히려 더 큰 강점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학생활 내에서 진행한 대외 활동이나 뭐 아르바이트 사항 등을 충분히 저희 직무 경력과 연관시켜서 풀어내 주시면은 충분히 경력자들과도 경쟁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꼭 경험이 인턴이나 회사 취업 경험 이런 건 아니라는 소리네요. 저희 회사는 사실 스펙을 아예 일절 안 봐요. 그 지원자분의 이제 성장 가능성을 가장 많이 보고, 그리고 회사에 대한 이해도랑 직무에 대한 이해도를 가장 많이 보기 때문에 스펙은 사실상 거의 중요하진 않아요.
적극성이 보이지 않고 좀 소극적이거나 아니면 수동적인 모습을 보이면 면접관 분들께서 조금 이제 탈락을 시키시는 것 같아요.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그리고 어떤 직무인지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구분도 안 돼 있는 분들은 채용되기가 조금 어렵지 않을까. 많은 지원자들이 이렇게 굉장히 막 꼼꼼하게 뭐 이력서랑 이렇게 뭐 이런 거를 작성할 것 같지만 의외로 굉장히 성의 없이 작성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 1차적으로 무조건 제외가 되는 거죠. 이를테면은 자기의 의견을 하나 말할 때에도 명확하게 자기 의견을 말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은 이제 들어왔을 때에 다른 이제 현업에 있는 부서진 분들하고도 이제 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가능성이 너무 높기 때문에 회사명을 잘못 적으신다든지 아니면 그런 오탈자가 너무 많은 경우에 자기소개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서류 전형에서는 좀 어려움이 많이 있어서 떨어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직무 내용에 있어서 아예 다른 내용을 이렇게 기재했다든지 그런 내용으로 기재한 사람들이 불합격률이 좀 높습니다. 실제로 자기소개서를 다 읽어보시는 편인가요? 예, 그럼 면접에서는 어떤 지원자들이 불합격할 가능성이 높은가요? 자신에 대해서 믿음이 없는 지원자들이 좀 불합격이 많습니다. 면접을 진행했을 때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든지 아니면 좀 과장된 내용이라든지 하면 바로 티가 나거든요. 그렇게 될 때 불합격률이 좀 높습니다. 면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입사 얘기를 할 때 좀 많이 긴장을 해서 떤다거나 아니 저희 회사에 대해서 전혀 공부를 해보지 않는다거나 저희 회사 제품군이 뭔지 모른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사람은 우리 회사에 입사 의지가 없구나 라고 판단을 해서 불합격할 수 있는 확률이 좀 높은 것 같아요. 그 인사 담당자랑 연락할 수 있는 채널이 있거든요. 그 채널을 통해서 계속 이제 질문을 하고 찾아오는 지원자들도 있어요. 그런 적극성을 보여주시면 확실히 임팩트가 있어가지고 기억에 남더라고요. 저희 회사에 대한 뭐 재무제표라든지 관련 뉴스라든지 글로벌 이제 법인이 좀 많은데 해외 법인에 대해서 이제 이해도도 있고 제품군도 다 알아온 지원자들이 좀 더 최고의 지원자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회사에 지원을 하면서 매장에 방문해보고 경쟁사 매장에 방문해보고 나름의 본인이 생각했었던 각 매장들의 브랜드의 장점과 단점 이런 거를 정리해와가지고 얘기하는 분들이 저는 되게 인상 깊더라고요. 저희 회사에서 어떤 직무를 맡고 있습니다에 대해서 인터뷰하에서 올려둔 게 있는데 그거를 읽어보시고 본인이 지원하는 직무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면접을 진행하는 인사팀이지만 저희도 굉장히 긍정적인 에너지를 많이 받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최악의 지원자 같은 경우에는 묻는 질문에 단답형으로 얘기하는 지원자일 것 같아요. 우리 회사를 뭐 선택할 때 기준이 어떠냐라고 했을 때 저는 그냥 뭐 아무 주관 없이 그냥 지원하게 됐어요. 짧게 끝내는 지원자들이 있어요. 그분은 이제 좀 기본적인 거를 질문을 했을 때에도 모르는 지원자가 종종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그냥 바로 이제 면접을 보지 않아도 될 정도로 질문을 하기가 조금 어려운 묻지도 않는 질문을 이제 핀트와 맞지 않는 그 답변을 먼저 한다든지 그런 지원자가 이제 제가 봤던 중에서 이제 제일 안 좋은 케이스였고 면접은 좀 시간 약속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본적인 시간 약속이 잘 지켜지지 않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그런 부분들이 가장 최악의 지원자라고 생각합니다. 복장이 정장을 입고 왔어도 타이를 착용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좀 너무 흐트러진 타이 착용을 했던 지원자가 좀 약간 좋게 보이진 않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제 올해 취업 준비생들 많을 거고 지원할 분들도 많을 거잖아요. 그분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기업에서 인재들 찾는 게 더 힘든 그런 상황이 됐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노력하시고 특히 가고 싶은 기업을 미리 설정을 하신 다음에 준비를 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취업 시장이 너무 어려운 건 사실이고 저도 그렇게 어려운 생활을 겪어왔고 하지만 본인만의 스토리로 본인만의 경력으로 지원하실 회사에 대해서 좀 더 열의를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시고 면접에 임하신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많은 분들이 스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물론 저도 취준생일 때 그랬는데 그 스펙을 쌓을 때에도 한 방향을 쌓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내가 이 직무를 정말 하고 싶었는지를 보여주는 게 인사 담당자한테는 그게 제일 눈에 확실히 띄더라고요. 그런 거를 중점적으로 보고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면접이나 뭐 서류 작성하고 뭐 자기소개서 쓰고 과정으로 보면 저도 정말 힘들었었던 거 많이 공감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은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나를 알아갔었던 그 시간들이 지금에 와서는 내가 어떤 직무가 잘 맞다, 나는 어떤 사람이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었던 그 밑바탕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취업 준비 과정이 힘들다면 정말 힘들지만 그거를 좀 알아가는 시간으로서
생각하시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